미국 특사단이 방북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환해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보고를 했고요. 잠시 후에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데 어떤 합의를 가지고 온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해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죠.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장관님. 예, 안녕하세요. 네, 북한에서는 만족한 합의라고 표현을 했고 청와대에서는 실망스럽지 않은 결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뭔가가 있긴 있는 거잖아요, 장관님. 네, 예, 있죠. 있으니까 그런 표현을 했겠죠. 뭘까요, 이게? 글쎄요, 비핵화 관련해가지고, 네. 북한도 상당히 전향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실망스럽지 않다고 그랬을 거고, 예. 북쪽에서는 아마도 자기네들이 바라는 북미 대화로 건너갈 수 있는 어떤, 얘기를 해줬다고 생각하고, 한국 쪽에서도 그렇게 되면은 가능성이 높다 하는 어떤 언지를 줬기 때문에 네. 그런 표현들을 써야 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관련해서 어떠한 그 말을 했을 것이다. 긍정적인 어떤 그 신호가 담겨 있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까, 장관님?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실망스럽지 않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바라는 수준이 있거든요. 네. 네, 그건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은. 네. 미국이 북한한테 기대하고 있는 것에 상당히 가까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에요. 아하. 그래요. 네.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모라토리움 선언, 그러니까 개발 일시 중단 선언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근접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글쎄, 그 정도 됐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쓰지 않나.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미국도 반기를 산, 그리고 나아가서 북미 대화 채널이 열리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실망스럽지 않다는 얘기는 이제 미국에 가서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예. 미국에서 설명을 하고 미국의 또 반응을, 기다려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내용을 지금 공개를 못 할 거예요, 아마. 네. 그걸. 그래요? 예. 국민들이 궁금해하지만 미국한테 가서 얘기하기 전에 해버리면 특사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8시에 브리핑한다 해서 다 공개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요. 아니, 바로 안보실장하고 국정원장이 바로 같이 미국으로 가기로 하지 않았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설명을 하고.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나올 때까지는 북한이 실망스럽지 않다고 표현된 그 내용을, 우리가 공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조금 며칠 기다립시다, 그거는. 그러니까 갑자기 아쉬워지네요, 장관님. 궁금해하니까. 너무 궁금하니까. 네. 제가 갈증 나도. 네.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미국에서도 반길 만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관련 언급이 있었을 것.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장관님의 진단을. 네. 아까 계속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인터뷰 때문에 계속 뉴스를 체크를 했는데. 예. 특이하게도 국방부 쪽에서. 예. 여러 가지 잘 돼가는 것 같다, 실망스럽지 않은 것 같다 하는 그런 표현을 썼대요. 국방부에서요? 네, 국방부나 국무부나 미국 정부 기관에서는 다 동향을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예. 한국 정보가도 교감이 있었을 거고. 오호. 우리 정보가도.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나는 상당히 반갑더라고요. 지금 미국 국방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관님? 예, 미국 국방부. 그러면 미국 국방부에서 코멘트가 그렇게 나왔다면 지금 평창 올림픽 때문에 연기됐던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더 연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이렇게 전망을 하세요? 글쎄, 국방부 반응 가지고 이렇게 바로 연결을 해서 그런 것은 좀 논리적인 비약일 것 같고. 예. 어쨌건 북한의 태도 변화가 감지된다. 그렇다면 그 변화된 북한의 태도에 근거해서 미국이 앞으로 군사훈련이라든가 또는 북미 대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는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일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건 좀 특사가 간 뒤에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테니까 그것도 좀
좀 기다립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청와대 관계자의 멘트 중에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이 합의 내용에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도 있다라는 멘트가 있었는데요. 예. 이건 어떻게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에 합의를 봤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 그거는 뭐 어차피 지난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신설을 받고 여건을 만들어 나가면서 성사시키자 하는 얘기를 대통령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바로 그 정상회담이 가능한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정도로 북한 태도가 변화됐다는 것을 그렇게 애들로서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지금 그 방송, 그러니까, 방송을 보니까 벌써부터 지금 뭐 점치기가 시작이 됐는데 6월 정상회담설, 8월 정상회담설 벌써 막 방송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너무 앞서가는 거죠, 장관님? 글쎄요. 저는 그렇게까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북미 대화가 접점을 만들고 뭐 어떻게 시작될 가능성이라도 있어야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고 그렇죠. 볼 수 있고 그 정도 돼야 우리 국민들도 그래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되는 거지. 네. 북미 대화 가능성이 없고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 입장 변화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변화가 없으면 북미 대화 안 되는 거고. 네. 북미 대화도 안 되는데 남북 정상회담 한다고 들고 나서면은 근데 여론이 안 좋죠. 정부가 그런 짓은 안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게 그 말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도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인가요? 그러니까 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자고 했는데 여건을 만드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어떤 사인이 나왔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네. 아무튼 지금 장관님의 진단을 정리를 하면 비핵화 관련해서 미국이 반길 만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 표명이 있었고 나아가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진전이 가능한 어떤 그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정확하죠. 그러면 특사단 이후에 그 진행될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미국에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또 북미 대화가 가능한 그런 어떤 그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한미 간의 긴밀하게 조율하면서 또 남북 간의 채널이 있으니까. 통신선이 열렸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북한하고 또 협의를 해가면서. 남북 간에 뭐 또 고위급 회담, 장관급 회담이죠. 그것도 하고. 원래 합의한 대로 군사회담도 하고. 그러면서 북미 대화가 가능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남북 당국 간에 또 대화를, 여러 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 가기 전에. 그 북한이 그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통 큰 결정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통 크게 이상가족 상봉 행사에 합의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북미 대화로 건너가는데 그것까지 얘기가 됐을까요? 그건 뭐 가족 문제에 대해서 하는 건 뭐 통 큰 결정. 거기까지 통 큰 변을 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건 통 큰 게 아닙니까, 장관님? 그 정도면? 그건 아니죠. 핵 문제에 관해서 과감하게 그 기존의 이 주장이라고 요구를 조금 잠시 접는 거 이것이 통 크지 뭐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하는데 나오는 건 특사단하고 사이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지금 장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내일 청와대에서 여야 그 정당 대표들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정용 안보실장도 배석을 하고 방북 성과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국민 브리핑은 좀 절제가 되더라도 여야 정당 대표들에게는 소상히 알려주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는 얘기를 뭐 해야 되겠죠. 대접상, 대접으로. 그러나 미국의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해서 그쪽에 그 정책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얘기까지 해버리면은 미국으로서는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김새죠. 아니 뭐 불쾌뿐만 아니라 그럼 특사가 갈 것도 없죠. 그렇군요. 언론에 너무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게 좀 어려운 점이에요. 그러게요. 정말로 그 장관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심조심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아니 트럼프가 또 무슨 말을 할 줄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 내일 아침에 그 청와대 가시는
여야 그 당대표들도 네. 한미 관계의 특수성, 남북 관계의 특수성, 또 북미 관계의 특수성에 대해서 좀 접어줄 것은 접어줘야죠. 여야 대표들도 뭐라고 해놓고 얘기도 안 해줬다는 식으로 또 화내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지금 정말 살얼음 판을 걷는 식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가려고 그러는데 예. 미국 대통령한테 가서 설명하기 전에 여기서 다 공개해버리면 네.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어요? 예.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야 대표들도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이게 외교에 있어서 할 얘기가 있고 못할 얘기가 있는데 예. 나중에 결과 나온 뒤에 보고 바로 늦지 않다. 그 정도 아량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만약에 지금 우리가 희망하는 바는 북미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궁금한 게 우리가 이제 흔히 북미 대화 이야기를 하고 탐색적 대화 이런 표현도 썼는데 그러면 이 대화에 나서는 급이 어느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럼 거기서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건지 구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주세요. 아니, 그것까지는 왜냐면 그건 미국이 결정할 일이죠. 그래요? 그럼 미국이 결정하는데 그게, 예를 들면 육자회담의 수석대표급으로 시작할지. 예. 그보다 아래급으로 실무급으로 시작할지. 예. 그거는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지. 그건 북한도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북미 대화로 하더라도. 그래요. 핵 문제 관련해서 결정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으니까. 예. 예, 자꾸 우리 야당에서는 남북 간의 그 문제를 해결하죠. 그 얘기도 못하려면 회담 뭐로 그러냐 그러지만. 네. 솔직한 얘기로 북한이 핵가들을 가지고 받아내려고 그러는 게 미국 수교인데. 네. 미국 수교를 보장하지 않으면 핵 포기 않겠다는 것이 20년, 25년 된 입장인데. 네. 그걸 우리가 무슨 예주로 미국 수교를 결정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결정권이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정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회담의 급도, 격도 미국이 결정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 북미 대화 이야기하면서 계속 궁금했던 게 육자 회담 테이블은 사실상 지금 무용지물이 된 건가요? 아니죠. 이제 2008년 12월 달에 베이징에서 육자회담 수석대표 접촉이 있은 뒤에 예. 지금 10년 가까이 9년 넘게 됐네요. 네. 회담이 열리지 않는 동안에 북한이 추가로 핵실험을 5번이나 했습니다. 예. 이건 제가 꼭 좀 강조하고 싶은데 예. 회담이 열리면 북한이 핵실험을 안 해요. 예. 회담이 그동안에 9년 동안 회담을 안 했기 때문에 육자회담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맘 놓고 그야말로 그 틈새 시간에 핵 능력을 강화해가지고 협상력을 키워버렸어요. 네. 옛날에 회담 결과로 줘야 될 그 정도 둬가지고는 북한이 핵 포기 안 할 겁니다. 아주 비싼 값으로 팔라고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육자회담이 열리지 않은 동안에 북핵 능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도화됐다. 네. 그래서 빨리 육자회담을 열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육자회담을 열려면 미국과 북한이 먼저 그 핵심들이 만나가지고 판을 짜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는 핵심 아니에요. 미국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보수 쪽에서는 우리가 당사자지 왜 우리가 자꾸 방관자 무슨 제3자에 연연하느냐 그러지만 네. 우리가 미국 수교 결정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북한이 핵카드를 가지고 내놓는 경제 지원 우리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미국과 북한이 먼저 만나서 큰 그림을 그리고 네. 그 큰 그림을 그려놓은 그거를 어떤 식으로 말하자면 쪼개서 접근해 갈 것이냐 하는 일종의 로드맵 이거는 육자가 만나서 해야죠. 그러니까 육자가 이제 육자회담이 열린다면은 네. 거의 한 10년 만에 만 10년이 되기 전에 열리길 바라고. 네. 이번에 그런 그 순서라고 할까 과정이 시작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를 견인하고 북미 대화가 육자 회담을 다시 열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이렇게 착착착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육자 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이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중심이 될 테니까 상당히 그건 중요한 전기가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94년에도 한번 만들어졌었고 2005년에도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그걸 지금 현실에 맞게 새로 지금 보완하는 작업만 하면 돼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이번에 이제 그 남북 간에 뭐 내려오고 올라가고 여러 차례 접촉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특수단까지 갔다 왔는데 뭔가 필요하면 언제라도 열릴 수 있는 남북 한 라인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축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장관님? 그렇게 뭐 됐다고 된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뭐 속전속결로 지금 방북을 하고 바로바로 1박 2일 만에 결론을 가지고 오는 거 보면 상당히 그게 지금 긴밀하게 움직였다. 하드라인이 작동이 됐다. 남북 전화선이 그때 열린 것이 1월 달인데 잘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 이렇게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군요.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시는 장관님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밝은 것 같은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면 뭐 껄피터만 나왔다면 몇 월 위기설 이제 이런 얘기는 안 나오는 거죠, 장관님? 그러면 안 나와야죠. 그리고 그거는 실제 위기가 오게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베 같은 사람들. 자기네 그 헌법 개정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최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입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소식부터 볼까요? 한국 미투 운동 확산 속에 한 스타 정치인의 추락. 이게 기사 제목인데요. 누구를 말하는지는 아실 겁니다. 안희정 전 지사. 네. 오늘 미국 뉴욕타임스의 기사입니다. 이 신문은 떠오르는 정치 스타이자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던 안희정 충남지사가 도지사직에서 사퇴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이 신문은 한국 사회를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부적절한 행동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은 안희정 지사가 그의 비서의 폭로 몇 시간 만에 사퇴를 했다면서 결국 한국에서 미투 운동 확산 후에 퇴진한 인사들 가운데서 가장 주목받는 인사가 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아주 발빠르게 보도를 했네요. 네, 굉장히 빨랐습니다. 생각보다. 물론 물론 홍콩의 몇몇 중문 그다음에 영문 언론들에서 보도가 나왔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저녁 아니었습니까? 시간대 때문에 이제 굉장히 신속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지금 보니까는 유럽 언론들이 보도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언론들이 일단 한국에 보도된 사실관계를 현재까지는 그대로 이제 전하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뉴욕타임스의 경우 지금까지 한국에서 미투 운동으로 부적절한 행동이 알려진 경우가 영화, 연극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분야 그쪽이 많았는데, 기업이나 정치권 인사들은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면서 안 지사가 주요 정치인들 가운데서 미투 운동으로 추락한 첫 번째 인사가 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안 지사의 경우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충격을 줬는데 그것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했던 학생운동 지도자 출신으로 보수 진영 정치인들보다 높은 도덕적 배경을 내세워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더 충격이다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도 이 파고가 어디까지 갈지 잘 모르잖아요, 아직. 뭐 어디까지 갈지 잘 모르겠는데 이 신문 보도대로 그 한국이 특히 남성들이 고위계층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 관계에서 나오는 부적절한 처신이 어떤 방향으로 튀게 될지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뉴욕타임스는 한국에서 남성이 고위계층을 지배를 하면서 엄격한 위계적인 코드를 적용을 하고 있고, 이런 위계 속에서 여성들은 학대와 편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세계 경제 포럼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양성 평등 수준이 전 세계 조사국 144개국 중에서 118위라면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여전히 봉건적 상명하복 조직 문화에 일하다 보니까 쉽게 이런 일탈에 노출될 수 있다 이렇게 이 신문이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그 최근 국내 언론들이나 그 신의주 여류 감독의 언급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여성 피해자들이 수년간 공개적으로 말해도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렇게 이 신문은 지적을 했습니다. 아주 구조적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했군요. 네. 뉴욕타임스가. 그 미투 운동 시작하고 한 달 지금 뭐 여기저기 터져 나왔는데 그 전에도 외신들이 관련 보도 많이 있었습니까? 네, 그 사실은요, 이 다른 건의 경우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이제 보도되는 이걸 전해드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지금 안지 사건이 터져서 이제 보도를 먼저 알려드린 건데, 예. 그 앞서서 그 고은 시인의 경우. 우리 언론에 보도된 대로 영국의 그 가디언이 고은 시인의 그 입장 표명을 보도했다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좀 시각을 달리해서 이럴 때일수록 좀 우리가 좀 차분하게 생각해 볼 거리가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이 보도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영국의 유력 일간지죠. 가디언이 지난 2일자 신문에서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번 일로 교과서에서 그의 시가 모두 삭제되고 서울시에서 그의 이름으로 건립했던 기념 도서관이 문 닫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면서 시인의 영국 측 출판사죠. 그 블루덱스 북스의 담당자 닐 애슬리가 보낸 고은 시인의 진술서를 게재를 했습니다. 네, 이건 뭐 우리 언론에 다 보도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예. 우리 언론에서 보도된 대로 이 신문이 그 보도한 고은 시인의 진술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피해자 고통에 대해서 유감 표한다. 하지만 상습적 비행 의혹은 단호하게 부인한다. 그런 내용. 그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고 자신과 아내의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으니까 집필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블루덱스 출판사의 입장을 또 이 신문이 전했는데 한국에서 지워지고 있는 고은의 문학적 유산을 지킬 것이지만 제기된 개인적인 잘못을 어떤 식으로든 묵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출판사가 전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성추행 혐의는 묵인 안 한다. 네. 하지만 고은 시인의 문학적 유산은 지킨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고은 시인이 영국 언론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를 했지만 그 보도를 한 가디언 신문은 물론이고 고은 시인의 영국 측 출판사인 블루덱스도 고은 시인의 입장을 뭐 꼭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무조건 매장하는 것도 아닌 그러니까 우리보다 좀 더 차분한 자세를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직 의혹 단계라는 전제 하에서 그러니까 그 의혹이 맞다면 그거는 개인적인 삶의 부적절한 고은 시인의 부적절한 측면에 해당되는 것이고 예. 그렇다고 그의 책을 다 불태워버릴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아하. 그러니까 작가가 의혹을 받고 있는 혐의 그다음에 기타 부적절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는 관용이 있을 수는 없지만 블루덱스 출판사는 그렇다고 그의 문학적인 유산까지 이 사회에서 지워지고 파면되고 비난받는 것은 경계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히 말해서 그 사생활 삶의 영역과 그 사람의 어떤 예술적, 문학적 내지는 사상적 어떤 영역의 성과 이걸 좀 구분하자 그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어떻게 보면은요, 이 작가의 입장에서라기보다 네. 이 가디언 기사의 행간에서 읽히는 문제점은 우리 수용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를 좀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에둘러 표현했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 행간에 보이는 걸 보면은 가디언이 전하는 영국의 그 블루덱스 출판사 입장은 이 한국에서 명사나 공인들에 대한 평가가 너무 극단적으로 흐른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런 겁니다. 고은 시인의 경우를 보면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문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모든 걸 다 퍼주는 그러니까 모든 혜택을 다 주고 그래서 이번 건의 경우 같이 그러다 추문이 나오면은 또 이 모든 거를 포기하게 강요하고 예. 모든 유산을 박탈하는 그러니까 극단적인 반응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혜택을 많이 주는 것도 문제고 네. 다 박탈하는 것도 문제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 출판사 담당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닐 애슬리의 말을 좀 들어보면요. 고은 시인의 경우에 명예는 서구의 어떤 작가들이 받던 명예보다 지위보다 컸다. 또 그 명예의 박탈은 또 거기에 대한 대중의 추종에 대한 반발이라면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소수 문인에 대해서 극단적인 추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오점이 발견이 되면은 이들에 대해서 극단적인 소멸을 바란다는 그런 비판을 에둘러서 좀 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한편에서 영국의 이 출판사는 이 고은 씨의 작품을 계속 또 판매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그렇죠. 또 이런 입장을 또 취할 수도 있다는 생각 들긴 합니다만 네네. 어쨌든 몇몇 문인들 그냥 너무 추앙하고
또 무슨 문제 생겼다고 완전히 매장하고 이건 좀 우리가 되돌이켜볼 여진이 있을 것 같네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우리가 문학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노벨상을 정점으로 하는 노벨상을 하나 배출하기 위한 국가 사업 같은 걸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고은 시인 얘기만 나오면 그런 식이 되죠. 네. 그러니까 예. 그거는 소수 엘리트 문학에 대한 과도한 애정, 기대, 혜택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그 실망으로 극단적인 실망으로 나온다는 거죠. 알겠어요. 역시 가디언입니다. 참 깊이가 있어요. 또 다른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그 보통 한 나라의 문화, 정체성, 국민성을 볼 때 대체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는 관점이나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독일을 생각할 때, 태국을 생각할 때, 물론 정보의 부족으로 뭐 무지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날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라지지는 않는데 외국에서 보는 한국도 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이 감정과 평가가 갈라지는 극에서 극에 이르는 무지개 빛깔의 감정을 가진 나라가 바로 일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일본인들이 한국을 대하는 걸 보면은 이게 같은 나라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한 사안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이 단계적으로 조금씩 달라지는 그 차이가 보이는데요. 예. 지난 3.1절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역사 인식과 독도 침탈 야욕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여기에 대해서 일본 언론들이 이제 반응을 내놨는데요. 일본인들이 대하는 한국의 모습 여기서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반응들이 나왔는데요? 일본 언론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식에서 일본 역사관에서 비판을 한 것을 두고 언론사마다 조금씩 다른 해설이 나왔는데요. 예. 먼저 그 진보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아사히 신문의 경우를 보면은 이 문제를 5일자 사설에서 다뤘습니다. 예. 올해 3.1절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과의 역사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특히 그 대회장을 서대문 형무소 터로 잡은 점을 주목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역대 대통령들은 3.1절 기념식에서 남북관계 등에도 언급을 했지만 올해 문 대통령은 거의 독립운동과 현재의 한일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과거 일본이 국책을 잘못 짜서 아시아 국가들에게 큰 고통을 준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국이 고난과 극복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현재의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은 어쩌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예. 다만 불필요한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언행은 삼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웃 나라를 불필요하게 자극을 안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양국 국민이 함께 미래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사설에서 통해서 했습니다. 우리 입장은 좀 이해된다는 식으로 바탕을 깔고 네. 그러나 이웃 나라 좀 너무 자극하지 말아달라. 그렇죠. 그 정도 선이네요. 그렇죠. 그게 그런 이제 정도. 진보 성향 아사히 신문이고 네. 보수 성향 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단 그 요미우리 신문 예. 가장 발행 부수가 많죠. 보수 성향입니다. 2일자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식에 대해서 좌파 정권의 반일 주장을 우려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위안부 강제 연행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아이고. 마치 전쟁 범죄처럼 간주하는 것은 왜곡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독도 문제에 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905년 일본이 법적 절차를 밟아서 시마네현로 편입을 시켰다면서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습니다. 네. 요미우리 신문입니다. 예. 독립투쟁으로 해방에 이르렀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일본의 패전이 한국의 독립으로 이어진 것이지 자신들의 독립투쟁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독선적인 역사관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하. 그러면서 남북한이 보조를 맞춰서 반일 캠페인에 나서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요미우리는 뭐 일본 정부의 입장 앵무새처럼 네. 되풀이하네요. 또 우리가 그렇죠. 주로 생각하는 일본이 바라보는 한국. 네.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위안부 강제 연행은 증거가 없다. 이제 우리가 매일 듣는 그 얘기죠. 그러면서 전쟁 범죄로 간주하는 것은 좌파 정권의 반일 주장이다. 이렇게 주장인 건데 그다음에 극우 성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산케이 신문의 경우를 보면 또 예. 조금 다른 시각이 느껴집니다. 예. 산케이 신문은 3일자에 이 관련 사설을 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된 역사관으로 일본을 때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독도 문제의 경우도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 같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다케시마를 침략한 것은 한국 쪽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산케이 신문이 1905년 시마네현이 다케시마를 편입했을 때 항의한 나라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세계대전 이후에 한국이 경비대를 상륙시켜서 일본의 순시선에 총격을 가하고 불법 점거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 산케이 신문 세 개를 비교해 주시면서 아까 그랬죠. 일본 사람들은 한 나라 사람인가 싶을 만큼 다양하더라 이랬잖아요. 네. 그게 유독 일본만 그런 게 다 인정해야 할 자기들의 전쟁 범죄를 인정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이렇게 뭐 일본 안에서도 그러니까는 그 역사를 좀 제대로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있는 거죠, 현재. 네네. 예. 뭐 대북 특사에 대한 보도들은 없나요? 네, 좀 있습니다. 사실관계 중심인데요. 뉴욕타임스가 5일자 보도입니다. 한국 특사들 평양에서 김정은과 만났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지난 한 해 한반도 정책 긴장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기회를 잡았다. 그 뒤로 북한과 미국의 입장을 누그러뜨리면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월스트리트 저널 특사단을 위한 김정은의 만찬 주체는 남북관계 회복의 새 국면을 신호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핵 교착 해소에 명백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 접촉은 외교를 추구하는 한국 그리고 북한을 압박하는 미국 간의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렇게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지는 특사단을 위한 김정은의 만찬 주체는 남북 해빙이 진행되면서 놀라운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번 특사에 포함된 것은 정 실장이 미국 내에 신뢰할 만한 메신저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있음을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제 그냥 사실관계 보도들이고 네. 아마 내일부터 이제 외신들이 막 쏟아져 나오겠죠. 네, 그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